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은퇴 후 귀농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8세 김영호 씨와 66세 아내 박정숙 씨 부부의 황혼 갈등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 은퇴 후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는 오히려 두 사람의 삶의 철학 차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늘 가슴에 묻어둔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고향 내려가서 밭도 일구고 흙냄새 맡으면서 살아야지. 그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고향 근처에 300평 밭을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들였고 마당 넓은 집도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농기구 상점에 들러 중고 트랙터와 경운기 가격을 물어보며 머릿속에는 벌써 봄농사 계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죠. 정수가 거기 마당에서 손주들 뛰어노는 거 상상해봐. 닭도 기르고 토마토도 따먹고 우리 인생 이막은 거기서 시작이야. 하지만 아내 정숙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못 내려가. 내 친구들 다 여기 있고, 한 달에 2번은 성당 모임도 가야 하고, 병원 검진도 있어. 내 고혈압 약은 3달에 1번은 꼭 받아야 해. 당신 혼자 시골 가서 살아. 정숙 씨에게 도시 생활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존재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걷는 친구들, 10년 넘게 다닌 서해 교실, 응급 상황에도 바로 갈 수 있는 대학병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탁 위 부부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 없이 회사 다니며 살았어. 이제라도 내 꿈 좀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해?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왜 나를 산속에 가두려 해? 이야기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서로 말없이 등을 돌린 채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곧 70 지금 아니면 영영 못 해볼 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온 걸 정수기는 왜 몰라주나. 이 나이에 도시 친구들과 떨어져서 낯선 산속에서 외롭게 늙어가라니 내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결국 어느 날 남편은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밭 계약했어. 봄 되면 내려가자. 아내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내 말은 듣긴 했어? 나는 못 간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도시 아파트에 갇혀 살 거야? 난 더 이상 이 회색 벽 속에서 늙고 싶지 않아.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얘길 들어준 적이 없었어. 내 인생은 늘 당신 꿈 뒤에 있어야 했잖아. 같은 집,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황혼의 길목은 서로 다른 꿈과 두려움이 맞부딪히며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부부는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자녀들 키우며 수없이 부딪힌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함께 견뎌냈죠. 그러나 은퇴 후 불거진 귀농 갈등은 그 모든 시간의 버팀목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늘 마음속에 허전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바쁘게 살았고 집에 와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시댁 행사 챙기고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일은 언제나 그녀 몫이었죠. 그녀는 속으로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들은 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수가 영호 씨 귀농 준비한다며? 너 이제 시골 내려가는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얘기도 안 하고 내 동의도 없이 벌써 남 얘기로 다 퍼져 있구나. 남편 김영호 씨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 다 했고 이제 내 꿈 한 번은 해도 될 때야.
밭 계약금 5천만 원을 이미 치렀고 시골집 보러 다니며 부동산 중개인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말마다 농기구 상점에 들러 중고 트랙터 값을 묻고 씨앗과 비료 가격까지 적어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반대해도 결국 따라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정의 큰 결정은 늘 자신이 주도했으니까요. 저녁 식탁 위 된장국과 나물 반찬이 놓였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밥을 먹던 순간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남편의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내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각자 살자. 당신은 고향 내려가서 밭에서 살고, 나는 이 도시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4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말은 남편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회사 다니며 새벽같이 나가고 술 접대까지 해가며 집 대출 갚고 애들 대학까지 다 시켰잖아. 그게 돌아와서 이혼이냐? 이게 내가 말하는 보답이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숟가락이 밥상에 탁 부딪혔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결국 버림받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겨우 반 몇 평 일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호 씨,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어. 당신은 밖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겠지. 근데 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아니었어. 눈물이 밥상 위 된장국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 내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내가 다니던 문화센터, 성당 모임, 한 달에 겨우 10만 원 남짓 쓰는 그 생활마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 노후까지 당신 꿈 뒤에 가리워지긴 싫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아내는 눈물로 젖은 밥상을 치우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밥상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지 않으면 남은 날들은 후회로 가득 차겠지. 평생 버틴 목이라 믿었던 아내가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구나. 그날 밤 부부는 같은 집에서 등을 맞댄 채 누웠습니다. 남편은 뒤척이며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눈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다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더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황혼 이혼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영호 씨와 박정숙 씨의 갈등은 단순히 귀농 vs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40년 동안 쌓여온 정서적 고립 그리고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국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왔어. 혈압이 좀 더 올라서 약을 늘렸대. 남편은 신문에 시선을 둔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값은 얼마나 나왔어? 아내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국 위에 국물이 출렁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남편에게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허무였습니다. 하루 5시간은 텔레비전 앞에서 나머지 시간은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움직일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놓으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이번 달만 18만 원이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내 혈압까지 올라가겠다. 물은 아껴 써. 수도세도 오르잖아. 돈 주들 용돈 너무 자주 주지 마. 그 돈도 다 우리의 노후야. 남편은 그것을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아내의 귀에는 잔소리와 통제로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퇴하면 대화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까지 간섭받는 기분이야. 주말 저녁 부부는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제주 바다와 시골 밭이 나오자 남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런 데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 밭 깔고 닭도 키우고. 아내는 리모컨을 꺼내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저런 데서 살면 숨 막혀. 내가 좋아하는 건 문화센터, 성당 모임이야. 그거 다 합쳐도 한 달에 10만 원 남짓인데 왜 그 작은 낙마저 빼앗으려 해? 내 꿈은 소박한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내가 원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일상이야. 그걸 버리라는 건 내 인생을 버리라는 거지. 하루는 저녁을 먹다 이런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농사 지으면 먹거리도 건강하고 돈도 아낄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돈 쓰는 것만 좋아해? 당신은 왜 맨날 내 생활을 무시해? 내가 친구들이랑 웃는 게 그렇게 한심해 보여? 그 순간 밥상 위는 고요해졌고 젓가락만 덜그럭거리며 울렸습니다.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끝났고 싸움은 다시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공허의 덫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 은퇴로 정체성을 잃으면서 느끼는 불안감, 서로 다른 기대치가 만들어내는 좌절.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부부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같은 집에 갇힌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결혼 40년, 함께 한 세월은 길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황혼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남편과 도시 생활을 지키려는 아내. 그 싸움 뒤에는 돈과 자녀 문제라는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밭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3억 원대 시골집을 보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이 집 어때? 마당 넓고 뒤에 산도 있고 연금에서 매달 200만 원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충분해. 그러나 아내는 통장을 열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액은 고작 1억 2천만 원 남짓. 영호 씨, 계산은 해봤어?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식비 70만 원, 손주들 용돈에 경조사비까지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은 나가. 농사 짓는다고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늘지.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이제 내 인생 한번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내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혼한다면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지. 그럼 최소한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 생각을 눈치라도 챈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연금을 반으로 잘라간다고? 내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인 자리,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이 나이에 이혼하면 두 분 중 누구든 저희가 돌봐야 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귀농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하다 다치거나 병이라도 나면 결국 우리 몫이 되는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갈라지면 그 무게가 다 우리한테 오잖아요.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가족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내 인생 한번 살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아내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나이 66세. 남은 날들은 나답게 살고 싶어.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돈과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냐, 타협이냐.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뿐이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지인의 권유로 두 사람은 마지못해 부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아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마주보는 두 개의 의자. 서로 눈을 피한 채 앉아있던 부부 앞에서 상담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난 말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씨, 지금 가장 서운한 게 뭐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장이었어. 새벽마다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술자리에서 웃고 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살았지. 그래서 은퇴하면 그냥 내 꿈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밥 깔고 흙냄새 맡고 손주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그게 그렇게 욕심이었나?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정수가 나도 한 번쯤은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어. 평생 버텼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 씨,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뭔가요? 아내가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아이들 키우고 시댁 챙기고 나는 늘 뒤에 있었잖아.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도 듣고 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어. 옆에 있어도 늘 혼자였어. 눈물이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친구들이랑 웃고 싶어. 문화센터도 가고 성당도 가고 그 작은 행복이 내 노후의 전부야. 그마저 포기하면 나는 너무 두려워. 상담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 마음 결국 같은 겁니다. 존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길고 무거운 세월 속에서 피하고만 싶었던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서 서운함이 아닌 조금의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꿈만 고집했나? 정수기도 외로웠겠지. 영호 씨도 힘들었구나. 나는 그걸 너무 몰랐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도장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동행할 것인가. 부부의 갈등은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아내의 눈물 젖은 손수건이 떠올랐고 아내는 친구들과 웃다가도 남편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여전히 시골이 좋다. 밭에서 흙 만지고 땀 흘리는 게 내 마지막 꿈이야. 아내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 나는 도시가 좋아. 친구들, 병원, 성당 그게 내 삶의 안전망이야. 이번엔 서로의 목소리에 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시골에서 밭을 가꾸고 당신은 도시에서 생활을 이어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고 당신도 가끔 내려오고 우린 각자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연결은 끊지 않는 거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수가 우린 이혼할 만큼 남이 아니잖아. 서로 억지로 붙잡고 살긴 늦었지만
서로 놓아버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을 함께했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수가.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 대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이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순한 결혼의 끝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정서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대화에서 시작되고 존중은 작은 관심에서 자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생깁니다. 결혼 40년의 부부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서로를 놓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배우자의 꿈과 내 삶이 충돌할 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